네, 오늘 발표는 4D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했고, 3D라는 게 원래는 이제 재사용성에 되게 유리한데, 4D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 일일이 이제 3D를 갖다가 여러 장 해서 캡처해서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4D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재사용성이 용이해지고 용량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인 방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메시 표현 방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메시 표현 방식은 리깅이 있는데, 가우시안에 뼈대를 심어서 이걸 갖다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보통 리깅과 이제 스키닝이 같이 쓰이는데, 스키닝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가 줄어들었다 커지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표하는 논문에서는 이 리깅과 스키닝 방식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4DGS 표현 방식으로는 요즘에 자주 나오는 게 디포메이션 필드 있고 그리고 메쉬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디포메이션 필드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의 이동이라든가 뭐 알파 값을 조정해가지고 가우시안이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이고요. 메쉬 하이브리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이제 메쉬에다가 이 가우시안을 고정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위상이 뭔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어느 각도에 있는가, 그리고 위상 변화는 위치 각도가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어로는 토폴로지, 한자로는 위상입니다. 그래서 4DGS에 여러 이제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토폴로지 체인지야 이제 비강체 변형에 이제 한계가 있었고요. 복잡한 움직임 추적에 실패하고 과도한 블러링 및 아티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랑 스토리지 과부하가 좀 많았고요. 파라미터가 폭발한다거나 실시간 렌더링 병목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물리 엔진 및 파이프라인과 결합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우선 3DGS가 지원 안 되는 것도 아직도 많고요. 그 상호작용이 이제 부재해가지고 그 저번 주 발표에서 얘기했던 뭐 여기서 빛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어 뭐 물리적인 무슨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많은 그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가우스타 가우시안 스페이스 트래킹 앤드 리컨스트럭션이랑 그리고 토폴로지 어웨어 오티마이제이션 오브 가우시안 프리미티브 for 휴먼 센트릭 볼리메트릭 비디오였습니다. 우선 가우스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D 가우시안과 메쉬를 결합하는 동적 장면을 추적하고 재구성하고 위상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여기서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인트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가우시안과 메쉬를 결합하여 동적 장면을 추적 및 재구성하고 위상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표면을 생성할 수 있는 가우시안 언바인딩 및 표면 재매식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D 광학 흐름,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를 3D 공간으로 투영하고 크고 빠른 움직임도 견고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심플로우 기반 초기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2D 옵티컬 플로우를 3D 공간에서 이제 투영하는 걸 갖다 심플로우라고 부르더라고요. 메소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공식입니다. 여기서 V1, V2, V3는 각 버텍스의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B1, B2, B3는 여기서 얼마나 이거를 당길지, 이 점을 당길지 이렇게 P를 갖다가 점을 찍어주고 그 버텍스 위에다가 N개의 가우시안을 균일하게 배치합니다. 왜 이러나? 예. 그리고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데 제약 조건은 그 버텍스 방향에서 회전축이 이제 버텍스랑 최대한 달라붙도록 그리고 두께는 최소화되도록 해서 만들어줍니다. 심플로우 워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한 프레임 T와 T 플러스 1이 주어졌을 때 심플로우를 4단계로 계산합니다. 프레임 T의 각점점에 보이는 모든 뷰를 투영하고요.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해서 프레임 T1에 대응하는 픽셀 위치를 계산합니다. 프레임 T 플러스 1, 2D 위치를 각 깊이를 사용해서 다시 3D 공간에 투영하고요. 모든 그 뷰에서 계산된 프레임과 3D 움직임을 종합해서 각 정점에 대한 최종 심플로우를 얻습니다.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네 이넨스 로버티니스도 해줍니다. 이 공식은 3D 그래픽스 메시 처리나 그래프 신경관 GNN에서 사용하는 스무딩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메시가 찢어지거나 뾰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기존 버텍스 V에서 새로운 모습 F hat V는 V와 연결된 버텍스 NV의 모습 FU를 각각 가중치에 따라서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버텍스 숫자 MV의 MV로 나눈 평균값으로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스들이 있는데 로스 공식들입니다. 여기서 RGB 로스, 뎁스 로스, 마스크 로스가 쓰이는데 여기서 위에 알파벳 위에 햇 붙어 있는 게 예상된 거고 C가 이제 진짜 데이터입니다. 각 뒤에 차이를 해서 로스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정규화를 더 해주는데요. 여기서 노멀 스무딩 로스는 표면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F는 버텍스를 뜻하고요. 삼각형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 관계까지 하나 다 비교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레아 프리저베이션 로스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 면적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컬러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합니다. 시간에 따른 일관성을 위해서 그 이전 프레임과 색상 파라미터를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여기서 아레아 프리저베이션 로스를 보게 되면 0과 t를 비교하는데 처음 거랑 이제 지금 거랑 해서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컬러 컨시스턴시 로스를 보게 되면 여기서 SH 값을 갖다가 해주는데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RGB 로스를 수정했잖아요. 예, 여기서 SH는 즉 재질이 얼마나 바뀌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픽시드 토폴로지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은 그 멀티뷰 입력을 바탕으로 메쉬를 정교하게 다듬을 수는 있지만 그 새롭게 나타나는 표면이나 위상 변화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상 변화가 감지된 영역에서 가우시안이 페이스로부터 탈착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슈가나 이런 연구에서는 그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서 가우시안이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이 어느 정도 이동을 갖다가 보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해주기 위해서 각각 가우시안에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도입하는데요. 회전 변환이랑 이동 변환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값들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페이스 F에 대한 그 언바인딩 웨이트 W를 위와 같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W를 이용한 언바인드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은 페이스 FG에서 가우시안 G의 변환을 조절하고요. 델타 그 RG-I 공식은 그 입자가 메쉬 방향으로 다르게 얼마나 회전하려고 하면 그 페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I는 제자리를 뜻하는 단위 행렬이고요. T는 트랜스포머라는 뜻입니다. 가우시안 입자가 너무 많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벌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W가 높을 때 위상 변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 1-W가 작아져서 그 손실 함수 값이 줄어듭니다. 즉 가우시안이 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메쉬에서 효과적으로 분리됩니다. 그 W가 낮을 때는 변환이 억제되어 가우시안의 베이스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리메싱을 해줘야겠죠. 그 가우시안을 분리한 후에 두 가지 기술적 과제에 직면합니다. 그 어느 영역 메쉬를 업데이트할지 식별하는 것과 영역 경계에서 부드러운 전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언바인딩 웨이트를 통해서 그 위상 변화가 일어난 곳을 로컬라이즈하고 다른 곳 그 기존 메쉬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표면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해서 통합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깊이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 캡처된 시점과 주변구에서 균일하게 샘플된 여러 가지 시점에 그 깊이 이미지를 렌더링합니다. 이걸 갖다가 TSDF 퓨전을 해주는데 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장의 깊이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진짜 표면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영역을 교체해 줍니다. 그 분리 가중치가 인계가스 이제 초과하는 기존 메쉬를 그 교체 대상으로 식별합니다. 최적화 과정에서 분리된 가우시안들이 이동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복셀 볼륨을 구축하고 이 볼륨 내에서 새로운 새 메쉬 베이스를 찾아서 기존 베이스를 대체합니다. 그 메쉬를 연결하고 경계 처리를 해줍니다. 정점을 병합하고 한쪽 메쉬의 경계 버텍스를 그 다른 쪽 가장 가까운 정점들과 매칭합니다. 그리고 정교화를 해줍니다. 엣지 필리핀과 이제 홀 필링 등의 그 후처리 단계를 거쳐가지고 경계 영역을 다듬는데요. 엣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너무 뾰족하면 이게 빛이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플리핑 플리핑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최대한 정삼각형으로 변경해주는 방식이 기법이고요. 그리고 홀 필링 같은 경우에는 3D 스캐너가 물체를 찍거나 표면을 재구성하다 보면 빛이 반사되거나 이제 가려진 부분 메쉬에 이제 구멍이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빙 둘러가지고 모서리들을 빙 둘러가지고 그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서 메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재메시가 끝나면 픽시드 토폴로지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한 번 더 수행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느 정도 품질을 보이냐 하면 PSNR 같은 경우에는 31.87 정도가 나오고요. 어, 이 정도면 이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가우시안으로 해서 추적하는 모델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요. 지오메트리라던가 트래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CD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는 CD는 내 결과물과 정답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고요. F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랑 얼마나 비슷하거나 겹치느냐 나타내는 종합 함수입니다.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이제 2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던가 뭐 휴먼 RF라던가 뭐 이런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응용까지 진행했는데요. 위쪽에 이제 모자를 씌운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 뭐 따봉 요 표시를 해준다거나 했을 때 이제 옵티컬 플로우로 추적을 하기 때문에 메시 4D가 이제 재생되고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리미테이션이 많은데 갑작스러운 변화의 대체가 좀 어렵고요. 갑자기 사람이 끼어들거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게 토폴로지 체인지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중비가 꼭 필수입니다. 볼륨메트릭 카메라로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명 반사 재질의 유리처럼 투명하거나 거울처럼 쨍하게 반사하는 부분은 이제 재구성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기존에 이제 다 발생하던 문제들이고요. 다만 여기서 했다는 게 토폴로지 체인지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 거기다 이제 가우시안과 결합을 했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1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예. 어, 좀더 방법의 맥락을 좀 더 설명을 좀 주실 것 같은데. 이 긴장이 되는 거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됐나 봐요. 아, 네, 다음 논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Topology Aware Optimization of Gaussian Primitive for Human-Centric Volumetric Video입니다. 시그러프 아시아 2025년도 9월 달에 공개된 논문입니다. 위상 변화에서 장기 트래킹과 고품질 렌더링을 지원하는 위상인지 가우시안을 도입했습니다. 위상 변화에 적응적으로 감시하고 해당 영역에서 가우시안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템포럴 트래커 전략을 제안했고요. 신의 세부 사항을 효율적으로 모델링하고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모션 외형 가우시안 표현법을 활성화 메커니즘에 채택했습니다. 이 표현법은 본질적으로 퓨전 비디오 코덱 기반 볼리메트릭 포맷과 호환되며 복잡한 위상 변화에도 최대 40배 압축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퍼스트 프레임 초기화입니다. 이런 디포메이션 필드 기반의 첫 번째 프레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는 특이하게가 아니지. SFM이 아니라 EDGS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EDGS는 보통 이제 SFM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각도에서 찍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인데 EDGS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방식입니다. 엄청난 양의 픽셀들을 전부 삼각 증량해가지고 3D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게 댄스 매처. 두 장의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디인지 이제 짝을 맞춰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최소 제곱법으로 삼각 측량에서 정확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은 오차의 최소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해를 찾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학습을 수행하고 오퍼시티 기준으로 플로깅 해가지고 위치 P랑 회전 Q 그리고 3차 SHC 불투명도 알파 그리고 스케일 S로 특정 지어지는 2만 개의 초기 가우시안을 남깁니다. 요거는 제가 가우시안 스플래팅 발표에서 사용했던 49개 채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손실함수 로스를 통해 가지고 가우시안들을 공동으로 최적화합니다. 여기서 1획 같은 경우에는 라플라시안 스무스 로스를 의미하고 모델이 이제 생성한
3D 구조물이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어주도록 그 강제하는 로스 함수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SH 같은 경우에는 스탁 그라디언트 오퍼레이터로 그 우리가 업데이트한 가우시안 말고 주변에 이제 엉뚱한 가우시안이 이게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가우시안 가중치를 막아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PI1은 첫 번째 프레임에서 i번째 가우시안 위치, 그리고 ni는 그것의 kn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컬러 로스는 3D GS 방식을 따릅니다. 이거는 에러 로스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랑 그 아이소트로픽 로스 같은 경우엔 듀얼 GS 방식을 사용합니다. 듀얼 GS에서는 그 가우시안이 너무 커지거나 뾰족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스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듀얼 GS 그 논문에 보면 그 아이솔라이즈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가우시안의 최소 그리고 최대 크기의 빼기가 이제 크다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평균 크기로 변형해주고, 마찬가지로 SH 사용해가지고 엉뚱한 가우시안이 업데이트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요거는 그 다이나믹 3D 가우시안 방식을 사용해서 동적 최적화를 합니다. 이게 그 밑에 있는 공식 같은 경우에는 ARAP라는 공식인데, 이게 그 모션 가우시안이라고 이 논문에서 부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논문에 있던 모션 스캐폴드랑 비슷한 방식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노드라는 이제 가상의 노드가 있고, 이 가상의 노드를 그 가우시안에다 그래프로 연결해 둡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연결된 가우시안 중에 일정의 이제 노드에 있는 그 가중치에 맞춰가지고 그 가중치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가우시안들이 이제 같이 이동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연산량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ARAP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너무 길어지면 그 가우시안이 찢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의 엣지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강제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식에서 맨 앞은 이제 누적합 계산이고, 모든 기준 가우시안 i와 그 점에 이웃인 k 관계를 다 더한다는 뜻이고, 바로 옆에 있는 w는 가우시안 가중치 공식으로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꽉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q는 회전 정보고, 이전 시점에서 얼마나 회전했는지 곱해서 회전 행렬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p는 위치 이동을 뜻합니다. 아래쪽 그 가중치 공식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1에 가까워지고 멀어질수록 그 가중치가 0에 빠르게 수렴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파라미터 i 값을 키우면 멀리 있는 점도 더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적화 방식이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근데 이런 가우시안은 본질적으로 위상 변화를 처리할 수 없고, 새롭게 등장하는 관측 영역을 반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파티오 템포럴 트래커의 안내를 받는 ARAP를 확장해서 구조적 변화를 감지하는 새로운 가우시안 세트에 삽입해서 그 최적화 중 그 그래프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우시안을 만들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네이트 필터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캔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후보군입니다. 후보 가우시안들을 처음에 필터링하기 위해 그 스파티오 템포럴 트래커를 사용합니다. 시점 V에 찍힌 프레임 T 사진과 그 직전 프레임 T-1 사진 늘 갖다가 표현한 것이고요. W 같은 경우 워핑 필드, 앞서 설명했던 옵티컬 플로우의 대응 지도입니다. N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방금 전 수식에서 봤던 이진 마스크입니다. 화살표는 그 트래커가 두 사진을 분석해서 두 결과물을 출력한다는 뜻이고요. 마스크 값이 0인 것은 그 I t-v에 대응점이 없는 새롭게 관측된 픽셀을 의미합니다. 여기 없다니까 이제 생성해주면 되겠죠. 그 V1이랑 V2에서 각각 관측한 다음에 여기 곱해가지고 없다. 이러면 없는 픽셀이네 하면서 이제 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토메트릭 에러를 추가해줍니다. 그 두 시점 V1 그리고 V2에 오차를 더해가지고 이 값이 높을수록 우리는 이 가우시안을 갖다가 투입해야 된다. 이런 거 갖다가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W1, W2를 통해서 후보 가우시안을 추려내고 그래프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그 그 빨간 색깔이 이전에 있던 가우시안이고, 죄송합니다. 회색깔이 이전에 있던 가우시안이고, 빨간색이 이제 새로 나온 가우시안들인데, 이렇게 그래프를 업데이트 해줘서 추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채택관 방식이 엣지 베이스로 이제 그 초기화를 해준다는 건데요. 각 엑시버 테이블, 각 액티, 베, 각 엔트리. 액티베, 액티베 테이블, 베이스, 어퍼런스 가우시안이 처음 발생할 때 앵커 가우시안 역할을 하는 그 모션 가우시안부터 속성을 이제 물려받도록 효율적으로 초기화합니다. 이게 S8 그 노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가우시안들이 있으면 여기 있는 노드에서 각 가우시안들이 초기화 값을 갖다 물려받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가우시안들이 효율적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절제 시험에서 봤을 때는 그 드라마틱하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긴 했습니다. 가우시안들을 파생시키기 위해서 KNN 그래프를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여기서 가우시안 G는 K개의 공간적 최근접 비율과 연결된 노드 역할을 하며 로컬 그래프 구조를 정의하는 엣지들을 형성합니다. 구체적인 샘플링 및 초기화 과정은 그 구조화된 샘플링을 하고 위치 및 속성 할당을 하고 속성 상속을 하고 빠른 수렴을 유도하고 그 공간적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이게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노드가 이제 관리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안 보이 그 옷을 입었다 이런 존재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우시안들을 오프해 버려가지고 요걸 효율적으로 이제 렌더링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판 어페어 컴프레션입니다. 그 토폴로지 어웨어 모션 외형 표현은 그 전역 GLUT를 통해서 그 시간적 일관성을 달성했습니다. 그 GLUT는 각 모션 가우시안의 고유 인덱스를 할당하고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그 수명을 기록합니다. GLUT에 인덱싱된 그 모션 가우시안들을 독립적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라이프 스판 어웨어 컴프레션 스트래티지를 도입했습니다. 이 정렬 순서는 그 외형 가우시안에도 전파되어 가지고 레벨 간 그 레이아웃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가우시안들은 그 수명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비디오 코덱에 들어가게 되면 지속적인 거랑 일시적인 거랑 뭐 맞물리면서 비디오 코덱에서 굉장히 그 많은 압축률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D 매핑 및 일관성 유지, 그리고 볼륨메트릭 포맷과 통합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은 그 지금 나와 있는 현재 4DGS 연구 중에서 지금 이게 가장 높다고 이게 PSNR 수치가 나오고요. SCM이라든가 LPIPS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제 스토리지 용량에서도 1.3MB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발생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타임에서도 그 108초라는 그 시간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FPS에서도 65초, 65 FPS라는 그 높은 FPS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SFM이랑 그 EDGS를 사용했을 때 PSNR 수치 변화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했을 때 실제 렌더링 값을 보게 되면 여기에 4DGS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토폴로지 칼 같은 거를 갖다가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집에서 꺼냈는데 처음에 없는 거에서 생겨나다 보니까 칼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 연구들도 이제 준수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타오 G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품질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포럴 트래커가 없다면 그 프레임 간 코레스폰덴스 에러 때문에 움직임의 그 큰 영역에서 불필요한 가우시안들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포토메트릭 필터링이 없다면 오클루드 그 리전까지 그 불필요하게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용한 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가우시안이 효율적으로 맺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우지에스의 한계점은 그 비활성화된 가우시안을 재활용하지 못하고요.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DGS 같은 경우에 데이터 중복에서 좀 애초에 좀
그 한계를 그 단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불투명도 기반 가우시안 제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제거가 오직 오퍼시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가려지거나 관측되지 않는 영역에 아티팩트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킹 및 마스크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보입니다. 코 트래커와 이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에 크게 의존합니다. 텍스처가 없는 영역에서 눈에 띄는 아티팩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야외 환경에서 처리에서 한계가 발생합니다. 예, 논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 아, 예.